네, 우리 고린들 작가님이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어우, 도와주겠는데 기뻐 보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먹는 거. 만나시고 목소리 좋은 분을 섭외해서 스트레이트 하고 노래 불을 안 준다고 네, 선물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들 작가님이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어우, 도와주겠는데 긴 거 갖고 왔습니다. 아유, 저렇게 잘 먹는 양반도 있는데 긴 걸로 갖고 오셨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양반이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이제 아주 뭐 이게 기부 조금씩 기부하는 데가 있는데 녹색연합에 10년 동안 기부했다고 기념품이 왔어요. 근데 제가 발가락 양말만 신어요. 그 사적인 걸 이동생에 그래갖고 그냥 답답해 보기만 해도 그래서 누구 좀 줬으면 이렇게 좀 줬어요. 혹시 착용을 한번 했던 건 아니시죠? 아니 뜯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되게 안 갖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녹색연합에 준다는 것보다는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네, 가격은 친 사람이 2개 가져가는 걸로. 이거 양말이 필요하다. 앞에 있는 남자 저기 선생님, 예, 취향이 되게 독특하시네요. 처음으로 손 드셨으니까 색깔을 고를 수 있게. 검정색, 그리고 똑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하게 주십시오. 이게 자꾸 변화를 가져가셔야지 계속 똑같은 걸 하면 변화가 없어요. 둘 다 드려요 그냥. 네? 둘 다. 둘다요? 빨리 진행하게. 아, 빨리 진행하려면? 둘 다 드리고. 아, 같은 집이에요? 네. 사이 안 좋게 앉아 계시네요. 시간도 앉아 계시죠. 자, 제가 앞에 조금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이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정말 저런 미래가 올까? 근데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쓰신 지 몇 년 정도 되신지 아세요? 10년이요. 예. 정답이잖아요. 진짜? 네. 10년 정도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 카톡을 쓴 것처럼 생활하고 계세요. 그쵸? 언제부터 물을 사드신 줄 아세요? 물. 꽤 오래된 거. 어느 정도, 꽤 오래, 몇 년 정도? 20년? 이걸 몰라요. 우리는 평생 모르- 물을 사먹은 줄 알아요. 네.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살면서 그걸 떠먹었거든요. 자,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제 아직 물을 사먹지는 않았는데 몇 년은 물을 사먹는 세대가 오는데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게 나는 물을 파고 물을 파고 근데 몇 년은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건지 좀 예측을 해야 우물을 파는 그런 무슨 행동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좀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공상 만화 같은 거, 뭐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본 적 있어요?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 어떤 그림? 우주여행 가장 많이 나오죠. 네, 우주에. 거의 UFO 나오고. 네.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녀요. 나르는 자동차 못 나오나? 그렇죠. 또 뭐예요? TV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안 그렸었어요? 네, 했었어요. 했었을 때 무선 전화기. 네, 했었어요. 규현 씨가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평생 쓴 것처럼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 이게 언제부터 쓴지 모르게끔 쓱 들어와서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 저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문자 메시지는 돈을 주고 그랬죠. 그렇죠. 자, SK텔레콤이 하루 문자 메시지 수입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셨어요? 예, 맞아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하루 문자 메시지 수입만 3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KT가 1억 5천 정도. 자, 그거를 카카오가 습관을 바꿔서 없애버린 거예요. 무료 문자. 근데 우리는 평생 카카오톡을 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제 미래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인지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전에 그 참가 접수를 하실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좀 개인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하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초, 중,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좀 어떤 것에 흥미를 좀 가지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연이 돼버리니까요. 네. 좀 쫙 짜리죠. 네.
해서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또 지금부터 제가 사정없이 카트를 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모든 영역일 건데 이거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아주 자유시간에 아주 심심할 때 하고 싶어하는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할 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하게 되는 것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는. 네? 아니, 질문이 좀 너무 포괄적이니까 예. 대답도 제가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쉬는 시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지내는지.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저희가 TV나 미디어를 볼 때 예전 대중매체들은 녹화를 해서 편집이라는 걸 해서 딱 보냈지만 요즘 유튜브는 그렇게 안 하죠. 살아있는 자체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노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떤 연예보다 더 스타가 되는 그런 현상들 이제 탁탁탁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노는 것까지 하는 것들이 미래에 큰 상황이 되고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이거 오늘 힘드네. 반대쪽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반대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아무튼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외우는 거, 이제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자문을 아무리 외워봤자 네이버를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 저기요, 얼마 전에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은 군사 로봇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김영보 교수가 해주더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테러범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테러범을 인식하기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막 몇 살이 돼야지 테러범으로 정할 거냐, 또는 뭐 폭탄을 예를 들어서 콜라병에다가 액체 폭탄을 넣어가지고 오면은 저게 콜라병인지 폭탄인지 어떻게 알아볼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봤을 때 저거는 자살 테러범이다, 이걸 보는 그 인간 전문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이겼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 테러범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인공지능은 테러범이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테러범이었던 거예요. 진짜? 네, 어린애가.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대요.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그랬더니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테러범 케이스를 연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20만 개다. 그럼 인공지능 200만 개가 넘는 거예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통계를 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테러범 인간이 속이려고 하는 것까지 그 시각적인 판단까지 인공지능이 지금 예상보다 빨리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중국에서 그 얼굴 다 알아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할 게 없는데?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심각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 사회 이런 거 보고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회사 이름이 톰 에듀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잖아요. 네. 에듀케이션은 사라질지 몰라도 엔터테인먼트는 안 사라져요. 당장 내일 앞에 때려버려야지. 엔터테인먼트를 빨리 바꿔야지. 테인먼트는 즐기는 분야라서, 노는 분야라서. 맞습니다. 제가 무슨 책이지? 지적 자본론? 혹시 아세요? 그 작가가 누구죠? 지적 자본론? 맞습니다. 문해안이라고요? 문해안. 예. 지적 자본론을 보면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3위가 있었어요. 4위. 사회자? 네, MC.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히 하실 거 없으면 저희 와서 이 일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사채문식을 맞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네. 그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늘 어려운 질문이고 잘 다 이해 못하고 갈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4차 혁명 시대 이제 질문 예만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면 바로 그림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전 질문 뭐 있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애니를 전공하려고 하는 고3딸을 위해 그렇죠. 참가를 했다. 어느 분이 고3딸 애니? 애니를. 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럼 그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고3 딸이 있는데 딸은 안 왔네요. 딸. 아니, 질문해보세요. 네. 네. 학원에? 네. 있으세요? 질문 특별히? 저는 그것 때문에 오기는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저 아이가 셋인데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인문 고전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이런 제 나름의 이제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좀 성실해야 되고 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잘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성실해라 뭐 이렇게 몰입해서 뭐 열심히 해봐라 뭐 중요한 뭐 실용성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방향이 그렇죠. 구시대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미 구시대적인 거고요. 특히 애니메이션. 너무 구시대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질몰이라고 해요. 질몰. 그러니까 즐겁게 몰입하는 게 일단은 즐겁게 몰입하는가 몰입하지 않는가 이것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가 심지어 유튜브를 보더라도 얘가 즐겁게 하고 있으면 밥 먹으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집사람한테 굶으면서 몰입을 하면은 더 집중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어려서부터 이제 줘야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배고프다고 할 때만 주고. 근데 자 애니메이션 쪽은요 지금 그 또 인공지능의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 애니메이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인공지능한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어주면 소설책을 바로 만화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만화뿐만이 아니라 그 만화 캐릭터로 동영상까지 바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버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안쪽에서 잠깐 인터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식을 공유한다, 뭔가를 배운다가 아니라 인간은 이제 스토리텔러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기능은 이렇게 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따님이 안 팔릴 수 있는데 따님이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해서 인공지능 소설가가 쓸 수 없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아주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스토리죠. 뭔가 이렇게 손기술보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좀 늦게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이가 조금 개성이 약간 사천적이어가지고 그냥 남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몰입도 잘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교 가면 100권의 고전을 읽어라. 네. 인문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내가 남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애니메이션을 감독이 되고 싶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고전을 읽으라는 것이 네네. 또 지금 또 고립하고 네, 그것도 저기 지금 약간 구세대적인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시대 부모님이 그냥 우리 엄마 같아. 그냥. 이 시대 부모님이 그 닦아야 되는 도구가 냅도래요. 냅도. 도를 아십니까? 냅도인데 어떤 아는 작가분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디테일하게 환타지만 막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전을 읽어라 그래버리면 고전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봤겠죠. 거기서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아직 데이터가 되지 않은 별 희한한 책들 세상에 한 번도 안 팔렸을 것 같은 책들이 있는 게 사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독특한 스토리텔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 유영학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계속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색다른 경험을 해라. 색다른 경험. 다 보통 사람이 했던 경험 말고 색달라야 남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아에서는 이제는 뭔가 승부를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경력, 이력, 뭐 학벌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아줌마들 이야기가 맞는지 이게 되게 고민이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럼 확실히 좀 비우는 그 부분에서 이게 미래 기술이 나올 거야 했을 때 그 과거에 그러니까 뭐 한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다빈치가 뭐 헬리콥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헬리콥터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뭐 진짜 비행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게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누가 나올 거야 하면 10년 후에 나올 거야 하면은요 2년 후에 나온대요.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게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테러범을 알아볼 거야. 언제나 되겠어? 10년 후나 되겠지. 근데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미래인문학적 포괄적으로 어떤 그 경향성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또 공교육화 될까봐 그게 또 이제 부모가 이렇게 또 떠밀까봐 그게 아니라 그 바탕에서 미래인문학적인 견지에서 우리 애는 뭘 즐기는 아이일까 이걸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개별적으로. 그 아까 그 이야기하시면서 그 세포가 이제 된다고 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네. 제 TV에서 봤어요. 그거 나왔어요. 글쎄요? 네, 나왔습니다. 그 평생 장애를 한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방에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가방을 메고요. 다리를 탁 쳐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걸을 수 있어요. 그게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장애인이 설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걸을 수 있는 게 세포를 조절하는 AI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두뇌를 읽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나왔어요. 두뇌를 그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전 세계들이 봤다는 거.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사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회 잘하고 계시네. 네, 끝까지 이어보셔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리들 작가님 하면 그림을 빼놓지 않을 수 있어요. 빼놓지 않을 수 있대요. 네,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리들만의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왜 눈동자를 그리시는 거? 아까 얘기를 좀 하시다가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행우주론 자체가 이제 그거 자체가 좀 이렇게 검색이 필요하고 좀 읽어봐야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학자들이 뭐 원자, 이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원자, 전자 보다 더 작은 세계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일단 촉근이 있고 뭐 퀀텀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자물리학이 퀀텀이거든요.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작동을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관찰자를 마치 인식하는 듯한 행동하는 그 이중 슬릿 실험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쭉 추적을 하다가 이미 다양한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는 관찰할 뿐이다라는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우주론은 매 순간마다 우주가 이렇게 갈라진 우주인데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무수한 우주가 현재 지금 막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영화로 얘기하면 좀 편한데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예, 있죠. 예. 꿈속의 꿈. 하는 거 드디어 나왔어요. 팽이 그리는 거. 그래서 뭐 꿈속의 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중에 소스 코드도 있었고 아무튼 그 평행우주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듯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다 관찰자인데 그 관찰자마다 자기만의 우주를 계속 지금 경험하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우주란 바로 이 말, 평행우주론에서 평행우주론을 설명할 때 늘 하는 말, 자기만의 관찰 가능한 인식 가능한 우주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산다. 바로 이 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확하다고 표현을 하죠. 가장 적당한 표현은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눈동자의 우주 그림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꽤 오랫동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하세요.
못 따라들으면 제가 죄송해야죠. 못 따라들으면 제가 죄송해야죠. 자, 그래서 눈동자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고리들 화가님의 그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절규라는 작품 아세요? 네,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도 절규라는 작품,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네? 뭉크. 네. 다 아시네. 네, 저희는 알면서도 항상 의아해 내가 뭉크? 이렇게 하시잖아요. 뭉크가 맞습니다. 근데 뭉크가 그림을 보면 다 뭉크 스타일이 있어요. 저 뭉크 스타일인데? 피카소 그림은 어떤지 아세요? 딱 보면 이거 피카소가 아닐까라는 그림. 근데 고리들 화가님의 그림은 이거 고리들 화가 작품인데 예. 그런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그림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선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잡지사 인터뷰를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혼날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화단의 BTS라고. 그만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이제 화단의 BTS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이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5,000명 중에 250명이 제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 친구의 친구를 데려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막 10개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그걸 또 할부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이거 재밌는 전략. 요거 들으셔야 됩니다. 자, 활보 전략 갑니다. 매달 뭐 3만 원씩 99개월 그럼 100만 원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매달 8만 원씩 100개월 하면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개월 동안 이렇게 적금 붓듯이 부으면은 그게 완납이 됐을 때 그 크기의 그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드릴 때마다 이제 그림값이 한 2배에서 아마 10배 이상은 오르죠. 그 시점이 이제 네네. 지나가 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할부 시작한 지가 작년 6월에 일시불로 팔았다. 할부를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 네,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주문액이 거의 7억 정도예요. 할부 누적 금액이. 네, 활보 전략. 뭐 어제만 3,200만 원이 나갔어. 어제만. 그 전날만 7천 나고 그 전날 8천 나가고 이렇게 2주 만에 벌써 2억이 이렇게 이상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적금보다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지면 제가 또 24% 이상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또 돌려줘요. 또. 현금을. 예? 그 저축은행보다 나은 거예요 또. 근데 중간에 돈을 빼가는 사람은 거의 뭐 1, 2%도 안 되죠. 0.1% 정도 이 정도.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접했을 때, 이분은 화가 아니라 마케팅을 하시는구나. 정말 마케팅을 하시는구나. 대단한 접근이잖아요. 난 그림을 실제로 보시면요, 되게 갖고 취향이 있겠지만, 저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되게 고가예요. 요즘 그림 요만한 조금 보통 얼마에? 단금 그만한 거면은 한 700 되겠네. 아무튼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동료식 서민 맞죠? 네? 서민 맞죠? 네, 불친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많은데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 옷을 아무리 입어도 좀 티가 날 수가 없거든요. 메이커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하철 청소부였고 화장실 청소부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자식 가르친다고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지하철 계단 청소하고 막 이랬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74세까지인가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런 사람들이 제 그림 다 그렇다면 기분 나쁠 건데 하여튼 90% 정도가 뭐 투잡 뛰는 사람, 제 그림 사는 사람 중에 대리운전하는 사람 한 세 군데요. 대리운전 해가지고 할부금을 저한테 넣었거든요. 그 그림 많이 샀어요. 할부금이 상당하죠. 몇십만 원씩 들어와요. 대리운전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꿈을 모아서 아까 제가 제 그림 보여드리면서 저거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질문했잖아요. 근데 끊어버리더라고요. 잘 끊어졌어요. 2부에서 할 만한 이야기니까. 지금 여러분 현대화, 생존화가 중에 제일 비싼 그림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거 또는 조각품 하나 하고 저 현수막만 한 건데 저게
1085억, 1035억이래요. 36억. 그림 하나 가격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1,000억 넘게 팔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벌써 2명이 남았죠. 돌아가신 분은 1,000억 넘는 사람 많고요. 4,000억, 5,000억 아주 많아요. 많고. 여러분 모나리자가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다빈치가 된 거. 추정가가 예전에 제가 6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벌써 40조로 올랐더라고요. 아니 6조로 알고 있었는데 6조. 소리. 억하고 조가 저도 아직은 좀 만져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직 할부라서 7억이 주문이 됐는데 매달 만질 수 있는 돈은 700만 원이에요. 만질 수가 없어. 억 단위로 주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못 만져봐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데 모나리자의 추정가가 40조래요. 40조. 네. 피카소는 뭐 1조 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걸 목표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느낌이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미래학자의 견지에서 내 그림값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느껴봤을 때 10조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림 하나에. 제 그림. 그만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치자고요. 일단 어쨌건 간에 한 20년이든 25년, 30년이든 간에 10조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제 그림 하나. 그게 아까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다 안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진짜 작은 돈 투자를 했는데 이게 100만 배를 뛴다고 생각해요. 그 그립까지 10,000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아무튼 그런 꿈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나 힘들었을 때 막 대리운전 해가지고 할부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림을 봤더니 이게 막 100억이 된 거야. 그 그림이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서 그 느낌을. 네. 사실 저희 두톱쇼에 모셨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이렇게 활발한 그림을 팔아서 그림을 키워서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100개월 할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사람들이 그림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 만드는 거. 그래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미래학자로서 그런 이론을 접목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짜맞추면 저는 좀 헷갈립니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막 딴 얘기를 해. 막 맥락은 흐트러지지 않는데 그 스토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저도 뭐 할 얘기를 잊어버려가지고. 네. 자 이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혹시 스승님 제가 듣기로는 대단하신 스승님 밑에서 그림을 그러니까 일랑 이종상 선생님인데 5,000원, 5만 원권 그림 분인데 이제 최근에 막 친일을 한 사람의 제자라 그래가지고 제자도 친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였냐면은 일제시대 때 저거 요즘 민감하건데. 민감한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은 먹을 것도 없었어요. 교육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친일파 자손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36년간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6살 때인가 태어나고 6년 후에 38년생 맞죠? 태어나고 6년 후에 해방이 됐잖아요. 원폭 터지면서. 그러니까 6살짜리가 친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6살짜리가. 근데 이 6살짜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일본에게 조금이라도 협조적이지 아니었던 스승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괜히 우리 선생님 변호해줬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문화적으로 너무 척박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친일파를 다시 고용하고 했던 이유가 좀 뭐랄까 인재 확보 그 당시에 너무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아주 불행한 역사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띄워보려 다시 기억 나눠가지고 다시 또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혹시 그리신 그림 중에서 네. 아, 좋은데 뭐 특별한데 그림이 이렇게 뭐 걸린 데가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아니 뭐 질문이 좀 이렇게 죄송해요. 질문. 대답이 재미 없어질 것 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음 질문도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미리 예고하셔서.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삼성 홍라이 씨가 하나 가지고 있죠. 제 그림. 가지고 있고 저 법원 수원 지방 법원 신축 건물에도 하나 있고 아무튼. 요즘에는 좀 그런 데도 걸리기도 하고. 전주에도 하나 있잖아요. 소피아 여성병원에 가면 소피아 여성병원 두재균 네. 소피아 여성병원에 가면 꽤 큰 게 저보다 살짝 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네. 저만한 게. 네, 팔도 없으신 분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서 구경하세요. 네, 병원 관리도 하시면서 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을 때 좀 목표가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고리들 아니 목표? 아까 후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많이 되나요? 두통쇼에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얘기하고 말았는데, 근데 제가 50만 원 거 기부를 할 텐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부한 돈을 괜히 의미 있는 데 쓰지 말고 팀원들 회식비로 써달라. 그럼 그 말씀 안 하셨어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식도 어떻게 써요? 딴 데로 쓰. 오늘 힘들어 죽겠네 진짜. 그래서 자, 회식 없어요? 자, 없습니다. 네. 이게 아직은 안 드렸어요. 이게 좀한 다음 주쯤에는 드리려고. 그 다음 주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다음 주에 오늘로 다니면 뭐 저기 회식하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데 50만 원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기부를 요즘에는 아무튼 그 녹색 거기도 하지만 그 환경단체도 하긴 했지만 기부금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한 달에 100, 200 기부할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럼 그쪽 기부하시는 분 회식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두통쇼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저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막 그림만 그리다가 지금 좀 약간 더 다시 좀 두뇌를 강의를 안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좀 안 하다가 제가 강사 등록을 다 안 했어요. 이제 그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해서 지금 기분이 여행 온 거 같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는데 놀러 온 거 같고 그런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앞으로의 앞으로의 계획, 계획. 후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50만 원 후원을 할 계획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 카네기 유길문 회장이 전국 지사장님이신데 거기 가서도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저는 느낌이 오는 제 꿈입니다. 화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삼촌도 미대를 나왔는데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그 이야기 때문에 제 장래 희망이 자선사업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은 부자들이 산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부자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때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쯤 되면서 장래 희망을 실제로 학교에 써낼 때 자선사업가 돈을 많이 기부하겠다 썼는데 그때 그러니까 화가의 꿈하고 자선사업가의 꿈이 동시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데 저는 저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 개발해 쓰거나 누구 주거나 그러지 축적을 안 하기로 아예 마음먹었거든요. 그 축제가 팔자가 아니래요. 누가 전쟁이라 그래요. 사주팔자가 축적팔자가 미래학자가 전도를 사주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암묵적 정보라고 그러죠. 예언가들한테 나오고 미래학자들은 예언가의 예언도 그냥 쉽게 넘기진 않아요. 좀 유심히 듣거든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선사업도 될 건데 기부액의 목표를 제가 세운 거예요. 그게 1000조예요. 1000조. 제가 기부하고 싶은 기부의 총액이 1000조. 그래서 지금 저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기부를 해도 1000조 채우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림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그런 액수죠. 감사합니다. 기부 1000조입니다. 천조하실 건데 저희 50만 원 넣을 때 서울에 좀 많이 하시지. 천조지 그렇죠. 천조하실 거면 100만 원 하시지 50만 원. 정말
축적 안 하고 다 쓰는데 지금 이번 달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가정에다 그런 힘든 일 하나씩 있잖아요. 그 목돈 들어갈 때 있고 그런 거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전 개념 그림물 값을 조금 더 올리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요 이제 그림값은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 그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시장에 나갈 수 없는 좀 본격적인 시장에 나가려면은 이제 호당 50만 원, 100호가 되는 게 한 5천만 원 저런 게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무슨 경매 시장에 도록이 있어요. 그 도록에 최하로 적어야 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하면 아예 출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 가격이. 그러니까 제 그림 여러분이 느끼기엔 몇백만 원 되게 비쌀 것 같지만 미술 시장에서는 대학교 졸업생 가격이에요. 대학교 갓 졸업한. 네. 제가 나이가 지금 52인데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아무튼 너무 싸요. 너무 좋아하시네. 빨리 장만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싸게 장만하는 게 좋다. 너무 싸서. 너무 싸서. 그림을 또 이렇게 선물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선물요? 네, 선물 뭐 기타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부? 그런 거 없어.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그림이 없어요. 너무 왜냐면 돈을 내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해요. 친구도 안 하고 가족도 안 하고. 전 심지어 친척한테도 다 팔아요. 요즘에는 선물 안 합니다. 괜히 그 유도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요? 그림 선물해달라고. 두통씨 50만 원씩 그림 사려고. 50만 올리고 팔아가지고. 예전에 했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여기 지금 카네기 뭐 정치는 6인무 회장님 그 데일 카네기에도 그림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스톡쇼 시즌1 때 그 게스트로 왔던 우리 황희술 대표. 리스라고. 그래서 리슬랩에도 그림이 네. 두 점. 네, 두 점이 샀어요. 쌀 때. 네, 리스라고에서 쌀 때 두 개에서. 생각보다 고려들 작가님의 그림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자, 더 오르기 전에 지금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게 생각보다 이 시간이 뭐지 이거 별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훅 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들 작가님 그리고 화가님께서 여기 오늘 조통시 오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물속에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그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목에 부합하긴 했죠? 일부 강의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하지 마세요. 네. 참 재미없는 그 강의 진행을 굉장히 흥미롭게 판사들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들었고요.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어쨌든 요즘에 계속 그 화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 4차 산업혁명 네, 4차 산업혁명. 이게 뭐 어디 가나 슬로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띄우셨던 PT 중에 그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맞짱 이렇게 또 해석이 저돌적인 맞을 것 같은데 지혜로운 발상은 그런 것 같거든요. 무모하게 덤벼서 아까 코닥처럼 이렇게 같이 망하게 하는 연출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탈피를 해서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말상이고 후스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제대로 맞짱을 뜨는 것은 인공지능하고 정말 차별화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9대 대통령이잖아요. 사이먼 페레스가 했던 말 중에 정말 감동을 하는 이야기가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 아니고 상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도 너무너무 새로웠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기억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잘하죠. 그렇죠? 인공지능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상상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술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작가님처럼 그림이라던가 이런 순수한 예술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일상에서 뭔가 차별하게 하고 독특하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것도 또 다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상상에 대한 겁니까? 네, 질문.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좀 예술적인 걸 찾아가는 것이 답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를 예측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꾸 좀 그런 거를 독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 새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잘못하면 너무 새로운 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세상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도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미학적인 접근이 또 다르지 않을까.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창의성, 이런 것이 답을 찾아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질문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창의성, 상상, 처음에 후추파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나신 그 탈레브가 최근에 쓴 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제 상상력하고 창의성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가 있대요. 그게 없으면은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용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후추파랑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용기의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용기로 넘어갈 수 있느냐? 뭔가 믿음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뭔가 확신 같은 거, 믿음 같은 거. 그럼 어떤 확신 같은 거, 믿음 같은 거에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수하는 감사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함이 이르려면 또 그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뭐 공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뭐냐면은 힐링이란다, 힐링.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착각하는, 그게 상처 입은 게 착각일 수도 있고 또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막 그런 양육 과정에서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힐링인데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자체가요, 이게 상처예요. 원래 이제 교육은 치료다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교육들은 현재 실은 미래학적인 견지에 봤을 때 현재 상처로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처 치료를 먼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 그 다음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서 야만이 마지막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후추파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상처에 마데카스. 그건 심각했죠. 교수님이 갑자기 심각하게. 네. 저희 남자 100분 토론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충분히 답이 네. 안 되셨어도 그냥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될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 가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우리는 성공을 꿈꾸죠. 성공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과거 시작적인 거거든요. 성공 꿈꾸는. 근데 아는 분 카톡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는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내가 꿈꾼 것을 성공시킨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공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좀 마쳐도 됐겠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재미없었던 부분은 용서해 주시고요.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제 스타일이라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두통수도 이런 걸 하면서 거쳐가야 사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은 게 저희 토크쇼인데 또 이렇게 또 진중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고리들 작가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고리들 작가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